자, 다시 이제 찍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정말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런 국제 정치를. 그리고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그걸 잘한 거죠.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으니까 아시다시피 로스차일드도 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계 그 경제를 쥐고 있다고는 못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니까 진짜 로비를 잘한 거죠. 영국이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였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건국인이 팔레스타인인들한테는 완전히 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가까운 이집트로 이제 망명 피난을 했고, 피난이 맞겠네요. 피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년 사이드 가족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쭉 교육을 받고 우리가 아는 이 에드워드 사이드 학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국문과 김윤식 선생님 어릴 때 저 수업 들을 때 얼핏 지나가는 말로 이제 했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김윤식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 그러니까 동양인이에요. 동양에 속하는 거예요.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동양인인데, 서구인들이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시각에 대한 이제 책이다. 근데 그 시각을 갖게 된 거. 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서유럽의 교육 덕분이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출간이 되고 읽히는 이 문화적인 어떤 토양도 또한 서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종주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지 않나 싶고, 그 이팔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도 식민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있지 않나 싶고,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또 생각도 복잡해지고, 책을 먼저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야 비로소 이제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지프 캠벨인데요. 이것은 또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무슨 영화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신화 얘기를 하다가 또 조지프 캠벨이 나와가지고 저도 무슨 책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저서 대표 저서가 이제 이 미름사에서 나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인가 봐요. 인데 제가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참에 사봤는데, 책을 받고 보니까 이게 또 두꺼운 하드카바여가지고 지금 네,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책 드는 게 힘든데, 이렇게 좀 책을 안 그러니까 책을 하드카바 말고 좀 소프트카바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하고요. 아무튼 이제 책을 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책이 우리를 참 괴롭히는 거죠. 허리를 아프게 하고요. 지금 손이랑 손가락이랑 다 아픈데. 자, 이 포코의 말과 사물 제가 진심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7세기 지나가지고 이 18, 19세기 근대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닮은 유사성, 그 다음에 뭐예요? 표상을 지나가지고 주체라 할까요? 역사라 할까요? 시간이라 할까요? 그 근대 단계로 이제 왔는데, 이 두꺼운 이 하드카바들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지는 않았지만 새로 산 거나 다름없는 읽지 않은 안티오디푸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미름사 책을 홍보하는 게 돼버렸네요. 저게 대우학술총서로 원래 해가지고 내다가 그건 지금 아르떼로 가고 뭔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름사가 그 옛날에 회장님 박맹호 회장님 살아계실 때 이데아 총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이 절판되고 뭐 이렇게 쓸만한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 미메시스인데 작년 여름에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릴 때보다 더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되면 꼭 정리를 하고 싶고요. 미메시스 다 좋은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카바 책이 서 있으니까 이거는 참 좋아요. 하드해가지고 책이 딱딱하게 잘 서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무겁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네요.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들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들레즈의 요 안티오디푸스, 들레즈 책 중에서 제일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나요? 저도 몇 개는 막 열심히 따라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칸트에 대한 거나 뭐 프란시스 베이컨 맞죠? 화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안 읽어서 좀 웃기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고, 그 다음에 역자가 김재인인데 저 여기 역자 알거든요. 제인이 오빠하고 불렀던,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사이인데 나이 들면서 잘 만나지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 교류가 조금 교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재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의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생각의 싸움인가 생각의 역사인가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철학사를 조금 에세이적으로 훑은 책이 있어요. 그건 제가 초창기 원고를 보고서 좀 몇 마디 거들기도 했던 그런 인제 책인데 인제 역자가 조금 눈에 띄는 책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인제 저자가 뭐 더 빛나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지금 새로 샀다. 그래서 인제 읽고 싶다 인제 그런 얘기고요. 아까 이몽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 동문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몽배 번역을 카프카 번역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 로베르트 발저 번역이고요. 로베르트 발저가 너무 좋고 얼마 전에 다시 생각나서 유튜브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 보니까 제가 찍은 게 있대요. 아이가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년 전이니까 애가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발저의 책을 읽으면서 뭔가 심적인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발저가 상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홍상수 영화랑 체호프 소설이나 특히 체호프의 희곡하고 닮은 점이 되게 있고 그 발저와 관련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눈밭에 제가 이거 가끔씩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데요. 시간 되면 체오프 PPT에 같이 넣어가지고 눈밭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눈밭에 누워 있는 사진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셨습니다. 이미 저쪽으로 가셨죠. 아마 뇌출혈 이런 걸로 급성 뭐 심장마비나 뇌출혈 이런 걸로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당일날인가 눈밭에 산책을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스위스니까요, 여러분. 안락사 존엄사가 또 허용되고 그다음에 각종 이런 어사일럼 수용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수용소 중에 요양원도 들어가는데 스위스의 요양원 되게 평화롭고 뭔가 인간적이고 존엄하고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거기서 이제 살다가 갔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지금 오늘 아침에 부고가 떴잖아요. 김민기 학전 대표 아침 이슬 쓴 가수 작곡가 가셨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다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게 진짜 자살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데 가볍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것도 언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원래는 언박싱이었는데 새로 산 책을 언박싱 자랑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 기왕에서 읽는 책도 다 읽지 못했고 이제 이거를 좀 읽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다짐을 하면서 이제 끌 겁니다. 지금 시간이 7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세우면서 다 잘 세워질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드카버고 무겁고 이래가지고 자 마지막은 오리엔탈리즘. 이건 진짜 읽어야 되거든요.